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4권,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출판사입니다. 신인간혁명 제4권 차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춘남, 개선 79, 청엽 157, 입정항구 239, 대광 303, 어구해설 373, 창고문헌 목록 391. 신인간혁명 제4권 춘남입니다. 7페이지부터입니다. 민중 속으로 불멸의 이 타오르는 혼의 연대 속에서만이 새로운 역사는 만들어져 간다. 민중만큼 위대한 힘은 없다. 민중만큼 확고한 토대는 없다. 민중의 외침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민중 앞에서는 어떠한 권력자도 부호도 명성도 연기처럼 허무한 존재이다. 1961년 2월 14일 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야마모토 신이치는 곧바로 16일에 아이치현 도요하시시에서 거행된 호조 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귀국 직후의 결성대회이기도 하여 현지 멤버들은 야마모토 회장이 참석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만큼 지부 결성대회가 열리는 도요하시시 공회당에 신이치가 모습을 나타내자 커다란 환호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신이치는 상식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불법은 최고의 도리입니다. 그 불법을 신봉하는 우리들은 항상 예의 바른 행동에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좌담회에 가서도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하거나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가족분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복을 하거나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폭언을 쓴다든지 남을 깔보는 듯한 행동은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언동 등이 학회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위 사람이 보더라도 학회 사람은 예의 바르고 훌륭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이치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심으로 생명의 보탑을 열어 행복한 일생을 보내기를 염원하며 어번저는 자신의 흉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도를 끝맺었다. 신이치가 여기에서 굳이 상식을 강조한 것은 신앙의 심화라는 것은 바로 인격을 연마하고 주위의 신뢰와 안심을 넓혀주며 최고의 상식을 배양하는 힘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무렵 각지에서는 학회원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등 학회를 배척하는 움직임이 격해지고 있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수롭지도 않은 비상식적인 언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것이 학회원을 배격하는 구실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런 대수롭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동이 마을에서 집단으로 따돌림당하는 진짜 원인은 아니었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학회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에 의한 감정적인 반발이었다. 또한 거기에는 학회의 절복을 두려워하는 타 교단의 의도도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절복의 파도는 노도와 같이 퍼져갔다. 따라서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라는 성운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단이 다투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시련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비상식적인 언동으로 사회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쓸데없는 마찰을 초래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리석다. 불법은 본래 최고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지부결성 대회가 끝난 후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다. 신이치는 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며 말했다. 호조라는 지부 이름은 훌륭한 이름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복운이 흘러넘치는 풍요로운 성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았다. 신이치가 아시아를 방문한 직후인 터라 세계 광포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한 청년이 질문했다. 세계의 광선유포가 실현된다면 도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구민족주의라는 사고방식에 따라 세계 연방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질문한 청년은 아직 학생인 듯했다. 관념적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관념적인 질문이었지만 신이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군에게 맡기겠습니다. 잘 생각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세계 연방의 장이 될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장대한 미래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현실에서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져야 할 것은 자신의 발밑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있습니다. 또 학회가 난을 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결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생에 방관자가 아닌 학회원이라는 긍지를 잊지 말고 광선유포의 책임을 진 주체자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이치가 간 사이에 버금가는 광선유포의 기둥 주부를 건설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튼 청년의 육성에 힘을 쏟아야 했다. 다음 날 17일 신이치는 총본산으로 향했다. 앞으로 있을 총본산 건설 계획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도다 조세이의 무덤 앞에서 귀국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도다의 무덤 앞에서 신이치는 동양광포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하며 더욱더 사제부리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의했다. 총본산에서 도쿄로 돌아온 야마모토 신이치는 18일부터 시작하는 도호쿠 6개 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곧바로 도호쿠로 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친 아시아 여행 직후였으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 부득이 18일에 있을 아이즈 다이라의 합동지부 결성대회는 이사장 등에게 맡기고 신이치는 19일에 열릴 센포쿠 지부와 이시노마키 지부의 합동 결성식부터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아이즈 다이라의 벗이 낙담하지 않을까 생각하자 신이치는 살을 애는 듯이 괴로웠다. 만날 수 있는 동지보다 만날 수 없는 동지를, 공덕의 환희를 말하는 법보다 아직도 고뇌의 직면에 있는 벗을 신이치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19일 신이치는 센다이로 향했다. 열차가 후쿠시마 현을 통과하는 동안 그는 가만히 마음으로 제목을 보냈다. 후쿠시마 동지들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는 창제였다. 센포쿠와 이시노마키의 지부 결성대회는 오후 6시부터 센다이시 공회당에서 거행되었다. 미야기는 도다 조세이 제2대 회장의 취임 후 최초의 지방지부인 센다이 지부가 탄생한 곳이다. 여기에 또 2개의 지부가 새로이 탄생하는 것이다. 센다이시 공회당은 열기와 한의로 흘러넘치고 있었다. 신이치는 단상에 나란히 앉은 지부 간부 가운데 이시노마키 지부의 지부장인 요시나리 야스지가 뭔가 열심히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필시 작은 소리로 창제하고 있는 것이리라. 요시나리는 성실하고 정직한 인품이었으나 말솜씨가 없어 사람들 앞에 서면 항상 얼어버리고 말았다. 지부장 포부 발표에 앞서 몹시 긴장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신실은 단상에서 요시나리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다. 그도 안심했다는 듯이 미소로 답했다. 요시나리는 이시노마키 광포의 선구자였다.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도쿄에 있던 큰형 다이조가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초대 회장이 참석한 자담회에서 입회, 그리고 다음 해인 1943년에 그 형의 절복으로 6형제 가운데 셋째인 요시나리가 신심을 시작하고 2명의 동생도 불법의 훌륭함을 알기 시작했다. 그 직후 학회에 대한 군부 정부의 대탄압이 시작되었다. 마키구치 회장, 도다 이사장 이하 간부들이 잇따라 투옥되었다. 그러나 그 암흑 시대에서도 그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온화하고 과묵했지만 한편 마음을 정하면 일보도 물러서지 않는 도호쿠 사나이의 기질을 요시나리 형제는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이다. 그 신앙의 불꽃은 전쟁이 끝나자 더욱더 강하게 타올랐다. 전쟁 후 센다이 지부가 탄생하자 요시나리 형제는 광포의 싸움터를 누볐다. 그 후 장남인 다이조는 도다 조세이의 지도를 받고 출가, 최초의 학회 출신 승려가 되었다. 이어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해 가을에는 넷째 노부마사가 출가했으며 또 전쟁 후에 입회한 막내 동생도 후에 출가했다. 이 3명은 학회에 맥동하는 호법의 정신을 관철, 부패 타락하고 권위에 물들어가는 종문 속에서 가면이 싸우며 정법 정의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다. 지부 결성 대회는 요시나리 야스지 이시노마키 지부장의 포부 발표 순서를 맞이했다. 여러분, 저는 이시노마키의 지부를 절복의 왕자로 만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공덕의 기품에 감싸여 가시지 않겠습니까? 소박한 말투에서 따뜻한 인품을 느낄 수 있었고 대확신에 넘치는 포부 발표였다. 참가자들은 터질 듯한 큰 박수로서 요시나리의 포부 발표에 응했다. 신이치의 인사 차례가 되었다. 신실은 여기에서도 상식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신심 즉 생활, 불법 즉 사회의 원리를 말해갔다. 우리들이 신심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심 즉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관념론도 아니며 정신수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불법이란 생활법입니다. 이것이 마키구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의 달견이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가는 근본법이 불법입니다. 대성인께서는 일체의 법은 이는 모두 불법이라고 설하셨는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심즉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행동은 사회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신심을 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착각하여 우쭐대다가 비판을 받게 된다면 도리어 법을 낮추는 결과가 됩니다. 새에게는 새의 길이 있다. 물고기에게는 물고기의 길이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 있으며 그 최고의 길이 바로 불법이다. 니시렌 대성인께서는 교주속전의 출세의 본해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의 깨달음이라 해도 현실 생활에서 행동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의 별명을 세웅이라고 하듯 불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인간 사회의 왕자이며 최고로 상식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실은 다시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며 상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갔다. 신심을 하지 않는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서 장례식이 있을 경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니 그 장례식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례식에 간다고 해서 타종에 기원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친척이나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례식이라 해도 그곳에 가서 고인을 위해 제목을 부르는 것 자체가 최고의 공양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제목을 불러가면 강성한 신심을 갖게 된다면 일체의 사람들과 불륜을 맺게 되어 돌아가신 분의 생명에 제목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례로 절복에 열중하여 밤늦게 남의 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쉬려고 하는데 밤 11시, 12시가 될 때까지도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그건 역시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자기 딴에는 진심을 다해 열심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도 결국 상대에게는 단지 귀찮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왜 저 사람은 순수하게 신심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등으로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신심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폭소가 공회당을 감쌌다. 다소 그런 기억이 있는지 머리를 극적이는 멤버도 있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절복하는 것은 불법자로서 당연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상식에 맞게 지혜롭게 움직여 가야 합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논리상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역시 학회는 싫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혜를 연마하고 인격을 빛내어 상식 풍부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존경받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이치의 강연은 끝났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먼 곳에서 온 참석자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빨리 끝맺었다. 이날은 주 회합 장소인 공회당의 대강당 외에도 소회의실 등 회의실 3곳을 제2, 제3, 제4 회장으로 사용했다. 신이치는 곧바로 그곳으로 찾아갔다. 짧은 시간이라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회합 장소 이외에 회장에 있던 멤버들은 신이치의 이야기를 단지 스피커를 통해서만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신이치는 이 멤버들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신이치는 각 회장마다 얼굴을 비추며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넸다.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부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야마모토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회장은 크게 술렁거렸다. 부인부 여러분은 묘법의 빛을 받아 아름답고 개성 풍부하게 빛나며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게, 그리고 신심은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또한 그릇된 종교에 대해서는 가면이 싸우는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단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는 아수라와 같이 강하게 대하고 신심은 악연으로 흐르는 등의 실수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주위도 불행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와 하고 웃음이 퍼졌다. 그리고 장년부 여러분은 열심히 일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아내에게 용돈을 드리며 이 돈으로 인도에 절복하러 다녀오세요. 미국에 지도하러 다녀오세요 라고 해줄 수 있는 경애가 되어주십시오. 또 장년부는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근행을 합시다.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아무튼 생애 어본전에게서 떠나지 말고 학회와 함께 강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신다면 나머지 지도는 모두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기를. 참석자 중에는 현해 북쪽 끝에서 3시간, 4시간 동안이나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찾아온 멤버도 있었다. 신씨는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참석자 전원과 악수를 나누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 인사를 나누며 전송하고 싶었다. 이곳에 있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동지이고 마음도 든든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면 그 마을에서 학회원은 오직 혼자일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질적인 구습 속에서 혈혈단신으로 학회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각자에게 놓여진 엄한 상황을 생각하면 신희씨는 적어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유쾌하게 버스를 격려하여 그들에게 확신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신희씨는 버스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엄동설안의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힘내라, 지지 말라고 성원을 보내고 손을 흔들며 불자를 끌어안는 듯한 심정으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2월 20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하치노의 지부 결성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오모리현의 하치노에로 왔다. 이날은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좋아 낮이 되자 하얀 눈빛으로 뒤덮인 눈 위에 햇빛이 반짝반짝 명연기를 펼쳤다.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 동남아시아라는 무더운 지역을 방문했던 신이치에게는 북극의 추위가 몸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수많은 동지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신이치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다. 회합 장소는 하치노의 성터의 한 모퉁이에 세워진 하치노의 시민회관이었다. 저녁 무렵 신이치가 하치노의 시민회관에 도착하자 청년부 임원이 힘차게 행사 정리를 하고 있었다. 수고하십니다. 미끄러우니 조심하십시오. 신이치의 귀에 약간 더듬거리는 일본어가 들렸다. 둘러보니 미국 사람인 듯한 멤버가 몇 명 있었다. 노란 완장을 차고 커다란 몸집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을 본 신이치는 미소를 띠며 흐뭇해했다. 하치노의 지부의 조직은 미사와 미군 기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 멤버가 탄생 그 수가 50명 정도에 이르렀다. 땡큐. 정말로 수고하십니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 오른손을 눈높이까지 올려 격려해 보인 후 힘껏 악수를 나누었다. 신이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자 그들은 그런 신이치의 손을 더욱 강하게 쥐었다. 군 복무가 끝나고 귀국하면 그때는 미국 천재에서 강선유포의 선구가 될 소중한 창가의 보배들이다. 짧은 순간의 만남이었지만 신이치는 그들의 혼에 무엇인가를 불어넣고 싶었다. 강하게 악수를 나눈 신이치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아팠다. 그러나 그 굳은 악수 속에서 서로 뜨거운 마음이 통했던 것이다. 4천여 명의 벗이 모인 결성대회에서 신이치는 학회야말로 개인의 행복과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가장 존엄한 단체라고 호소하며 하치노의 동지의 건투를 염원했다. 대회를 마친 후 나눈 간담 시간에 신이치는 가족에 대한 질문을 지부 간부들에게 했다. 그러자 지부 부인부장이 된 가사야마 아이코라는 부인부가 죄송하다는 듯이 말했다. 남편은 출장으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가사야마는 도하다에 살고 있었으나 하치노에의 지부의 중심인 관계로 앞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신이치는 가능하면 가사야마의 남편과 만나 그 취지를 이야기하고
잘 이해해 주기를 부탁하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신시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가사야마 아이코 일행이 찾아왔다. 가사야마는 신시를 만나자 실은 남편의 일입니다만 하고 말을 꺼냈다. 가사야마의 남편은 근행도 하고 아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는 했지만 일이 바쁜 관계로 해압에는 거의 참석할 수 없었다. 어느 날 현재 장년부 간부가 그녀에게 말했다. 대개의 남편께서는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데 그런 것을 단기보살이라고 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단기보살이란 법화경 종지 용출품에서 지용보살이 출연할 때 권속을 지니지 않고 단독으로 출연한 보살이다. 단기라고 해도 지용보살과 다를 것이 없는데 그녀는 남편이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은 역시 단기보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가사야마가 긴장한 얼굴로 질문하자 신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걱정 없습니다. 아내의 학회활동을 돕고 근행도 착실히 하고 있으니 훌륭한 지용보살입니다. 그런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활동에도 힘쓰게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고생스럽겠지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안부 전해주십시오. 가사야마는 안심한 듯 안색이 밝아졌다. 사람은 단 한마디의 말에 고민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한다. 또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용기가 솟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이 중요하다. 말에 대한 배려는 인간에 대한 배려인 것이다. 벗에게 희망의 말, 용기의 말, 격려의 말, 정의의 말을 항상 건네며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이야말로 부처의 진실한 심부름꾼이라고 할 것이다. 가사야마는 이 기회에 지부 부임부장으로서의 각오 등 신이치에게 좀 더 많은 지도를 받고 싶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키타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신이치가 도하다 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키타의 오타테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여러 가지 지도를 해드리고 싶지만 부인은 가정이 중요하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가족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왔으니 괜찮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자 가사야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신씨는 하치노의 지부의 간부들 몇 명과 함께 오다테로 향했다. 도중에 오후 본선, 아오모리, 이와테, 야마가타, 아키타, 미야기, 후쿠시마 등 6개 현을 잇는 철도로 갈아타기 위해 아오모리역에 내리자 아오모리 지부의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신이치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오모리 지부 가네키 다다시 지부장이 달려왔다. 하치노의 지부 결성 축하합니다. 아오모리 현은 더욱 강해지겠군요. 하치노의 지부는 아오모리 지부에서 분리하여 탄생한 지부였다. 신이치가 말하자 주위에 있던 아오모리 지부의 동지들이 가네키와 함께 일제히 예하고 밝게 대답했다. 그들의 일사불란한 호흡에 신이치는 기뻤다. 신이치는 지난번 아오모리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떠올렸다. 그것은 신이치가 총무였던 1958년 11월 3일의 일이다. 신이치가 아오모리에 있던 것은 지부 결성의 준비 때문이었다. 아오모리에 왔던 것은 지부 결성의 준비 때문이었다. 신이치가 먼저 가네키의 자택에서 열린 남녀 청년부 간부의 인사 면접에 임했다. 거기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이번에 아오모리 지부가 결성됩니다만 여러분의 손으로 새로운 강포의 문을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오모리의 아오는 청년의 푸름입니다. 또 모리는 인재가 속속 육성되어가는 숲입니다. 젊은 투장이 세계의 성구로 일어선 천지야말로 이 아오모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부 결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아오모리 지부의 탄생으로 지금까지 몇 개의 지부에 나뉘어 소속되어 있던 아오모리 현의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지부장에 가네키 다다시, 지부 부임부장에 그의 아내 기요가 내정되고 지부에는 9개의 지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마디로 아오모리 현이라고는 하지만 예로부터 수루가 번가 남부번으로 나뉘어 전통적인 견원시간이자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쌍방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스가루의 영지를 가진 남부시의 무장이 스가루번에서 독립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 감정으로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의 경쟁은 발전의 힘이 되지만
감정적인 대립의 광포의 조직을 감정적인 대립은 광포의 조직을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 만큼 새로운 지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서로 촉발해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앞으로의 일체가 달려있다. 신씨는 내정된 인사를 발표한 후 말했다. 장시간의 해압으로 허리도 많이 아프시겠지만 가네키 씨와 지구부장이 되신 여러분은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가네키를 포함한 10명의 장년부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장년부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가네키 씨를 정중앙으로 해서 어깨동무를 해주십시오. 모두들 의아한 얼굴로 가네키를 둥글게 둘러싸고 어깨동무를 했다. 회장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무엇을 시작하는가 하고 눈을 빛내고 있었다. 장년부 한 사람이 확인하듯 물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아오모리 지부가 나아가야 할 단결의 모습입니다. 지부장을 중심으로 9명의 지구부장이 단단히 스크럼을 짜면 그 누구도 이 조직을 흐트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크럼이 무너져 9명의 지구부장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면 곧 교란되어 버립니다. 단결이 힘인 것입니다. 가네키와 지구부인부장들은 여기에 이르러 신이치의 진위를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구부장이 되신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지부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지부장이 되신 가네키 씨는 지구부장을 위해 지부의 전원을 위해 진력해 주십시오. 동지를 지키면 자신이 지켜집니다. 그것이 불법의 인가이법입니다. 학회는 불이불측의 목표를 가진 조직입니다. 그것을 간부가 자신의 감정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하고 단결을 흐트러지게 한다면 그 죄는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스크럼을 생각하여 아오모리를 신신근본으로 또 단결 제일로 일본에서 가장 사이 좋은 집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은 한 목소리로 예하고 힘차게 대답했다. 단결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것을 생명에 새겨주길 바랐던 것이다. 이날 밤 시내 회장에서는 아오모리 현의 모든 간부가 모인 가운데 지도회가 개최되었다. 신이치는 여기에서도 강선유포의 대지도자인 도다 조세이의 제자로서 사이좋게 어디까지나 단결 제일로 전진해 가자고 호소했다. 아오모리 지부는 11월 19일 제19회 본부총회에서 탄생하였지만 이날이 실질적인 지부 출발의 날로 되었던 것이다. 지부 결성의 기쁨은 폭발적인 절복의 파도가 되어 아오모리 지부 결성 때의 7,500세대에서 불과 1년 만에 그 2배인 1만 5천 세대로 발전, 이 대비약이 하치노의 지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아오모리역에서 아오모리 지부의 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키타의 오타테로 향했다. 열차는 온통 눈으로 뒤덮인 설경 속을 질주해 갔다. 조금 가자 내리던 눈도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햇빛은 마치 지상과 천공을 연결하는 사다리 같기도 했다. 오다테역에 도착하니 시마지 다스오 도와다 지부장 일행이 차로 마중 나와 있었다. 곧바로 아키타현의 북부 일대에서 온 동시들이 기다리는 시내의 회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도로가 몹시 막혔다. 기온이 올라가자 쌓인 눈이 녹기 시작한 데다가 차의 왕래로 바퀴 자국이 깊이 패어져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 안에서 신이치는 시마즈에게 말을 건넸다. 그 후로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원기왕성합니다. 그거 참 다행이군요. 시마즈는 1951년에 입회했다. 아키타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서 활약해 왔는데 1956년 10월 이른 아침에 테마루에서 빈혈이 났다. 그리고는 땅에 거꾸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소리에 가족이 뛰어나가 보니 시마즈가 쓰러져 있었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경추, 목표와 흉추, 요추의 일부가 압박골절되어 있었다. 중상이었다. 수술을 맡은 의사는 도저히 완쾌는 기대할 수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신이치도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마즈는 의사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에게는 광선유포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살고 싶다는 강한 결의가 있었다. 불과 3개월 만에 시마즈는 태어날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그 기쁨과 어본전에 대한 감사를 가슴에 안고 포교에 진력했다. 턱 아래를 깁스로 고정하고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군 하고 웃으면서 절복의 생명을 불태웠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 반년 후에는 드디어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직후인 1957년 5월 당시 청년부 실장이었던 신씨가 아키타를 방문했다. 그리고 아키타 지부의 총회에 참석한 다음 날 아침 신씨는 시마즈를 비롯한 아키타의 벗 몇 명과 함께 도하다호로 향했다. 버스는 눈부신 실록의 길을 올라갔다. 하스카 고개의 전망대에 선 신씨는 그때 처음으로 도하다호를 내려다보았다. 푸르고 맑은 수면에 실록이 선명하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신씨는 훌륭하게 소생한 시마즈에게 이야기했다. 시마즈 씨가 건강해져서 기쁩니다. 하나의 숙명을 전환했군요. 예, 의사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으로 저는 신심의 훌륭함을 마음 오저로부터 느꼈습니다. 그것은 시마즈 씨가 순수하게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수급을 전환해가는 힘은 광포를 향한 강한 일념과 실천입니다. 거기에 지용보살의 청정하고 강인한 대생명이 용연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시즈는 호수의 수면으로 시선을 향했다. 그리고 시마즈를 보며 말했다. 이 호수의 물은 깨끗하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져 있다. 이기주의와 이해관계뿐이다. 그 사회를 정화해가는 것이 광선유포입니다. 시마즈 씨, 앞으로도 이 도하다호의 물처럼 깨끗한 신심을 관찰해주기 바랍니다. 그 말은 시마즈의 가슴을 찌르듯 마음에 와 닿았다. 시마즈는 완고한 성격이었지만 신심은 순수했다. 그 순수함은 더욱 연마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도하다 지부장이 되어 다시 법전의 최전선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지금 지부결성대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신이치는 불사조처럼 되살아난 시마즈를 보자 너무나 기뻤다. 차는 정체 속에서 걸어가는 듯한 속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간신히 회장 근처까지 왔을 때에는 눈길에 생긴 도랑에 차바퀴가 빠져 꼼짝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다. 운전사는 필사적으로 엑셀을 밟았으나 차바퀴는 헛돌뿐이었다. 신이치는 같이 탄 멤버들과 함께 차를 밀기 시작했다. 장애 정리를 맡고 있던 청년부 임원도 도와주러 왔다. 영차, 신이치는 장화를 신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 속까지 물이 스며들었고 바지도 흠뻑 젖었다. 차가 도랑에서 빠져나왔을 때에는 이미 개회 직전이었다. 신씨는 뛰어서 회장에 들어갔다. 지부결성대회가 시작되고 이윽고 회장인 신씨의 강연 차례가 되었다. 신씨는 솔직하고 숨김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회원 모두가 어본전을 수지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모범이 시마즈 지부장입니다. 한번 죽을 뻔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해져서 모두를 보살피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습을 모범으로 삼아 어본전의 공력은 절대라는 대확신으로 신심에 면려해 주십시오. 야마모토 신씨가 지부장인 시마즈 다스오에 대해 말하자 시마즈는 일어서서 참석한 멤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체험을 새긴 사람은 강하다. 그 체험에는 100만 마디 말보다 뛰어난 설득력이 있다. 그러므로 노고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재산이 된다. 그리고 신이치가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자 수백 명의 멤버들이 아쉬운 듯 일어섰다. 열차 시간 때문에 먼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먼 곳에서 온 멤버들이었다. 신이치는 이 멤버들의 사정을 사전에 시마즈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조용조용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서는 멤버들을 향해 신이치는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다. 돌아갈 열차 시간이 되었군요. 오늘은 정말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안부 전해주십시오.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모두 박수로 배웅합시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먼저 박수를 보냈다. 신이치의 박수에 호응하여 회장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돌아가는 벗들도 힘차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동지와 악수를 나누며 회장을 떠났다. 회합 도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괴롭고 또한 쓸쓸한 일이다. 신이치는 먼 곳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결코 그렇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한마디라도 큰 소리로 배웅하면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상쾌해지고 밝은 기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한 배려야말로 지도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해도 좋다. 따뜻한 여운이 남아있는 가운데 신이치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신이치는 인간으로서 어떠한 사상적인 근간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니치랜드 성인의 불법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최고의 사상적 근간임을 호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전 세계가 우리들이 활약할 무대입니다. 우리들은 부처의 사자로서 온 누리를 당당히 활보하며 행복의 대도를 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희망을 느꼈다. 구습에 속박되어 있으면서도 산골에서 묵묵히 신심에 면려하는 동지들은 그 말을 듣자 낮게 깔린 겨울의 구름이 걷히고 봄의 양강이 비추어지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커다란 환희 속에 지부결성대에는 막을 내렸다. 물에 젖은 신이치의 발은 매우 차가워졌지만 구두를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지구 부회장에 들어가 여기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벗을 격려했던 것이다. 그는 지구부장회에 들어가 여기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벗을 격려했던 것이다. 도쿠의 지도에서 돌아온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동안 밀린 본부 집무에 몰두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2월 25일에는 도쿄체육관에서 2월 본부 간부회가 열렸다. 장내는 아시아 지도의 귀국 보고로 뜨거웠다. 석상에서 신이치는 3월 초순에 실시할 교학시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험을 앞두고 지금 여러분의 머리도 대단히 분주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에 합격한 분은 뽐내지 말아야 하고 또 합격하지 못한 분도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회시험은 니치랜드 성인의 대생명철학 일을 생애 연찬해 가기 위한 하나의 목표와 격려로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만심을 일으켜 주위의 동지를 깔보듯이 하게 된다면 신심의 불합격자가 되고 맙니다. 만약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분발하여 교학에 면려해 신심의 합격자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서를 심간에 새겨 어떠한 난이 다투어 일어나더라도 미동도 하지 않는 강하고 강한 신심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시험은 3월 5일 일요일 전국 125개 도시 180여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먼저 오전 9시에는 강사 조사에서 조교수, 강사로 되는 승격시험이 치러지고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새로이 교학번이 되는 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승격 임용을 포함해 전국의 총 수험자 수는 11만 명 정도로 1959년에 실시되었던 시험의 수험자보다 약 3.3배나 많았다. 여기에도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후 눈부시게 대전진하는 학회 모습이 있었다. 수험자 중에는 주부가 있는가 하면 회사의 사장, 학생, 교사도 있었다. 연령도 10대 중반의 소년에서 고령자까지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일이나 학업, 나아가 학회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어서 공부에 몰두 최고의 불법 천리에 습득에 진력해온 것이다.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없던 멤버가 이 시험 공부를 통해서 읽을 수 있고 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각지에서 들려왔다. 시대와 사회 건설은 민중이 확고한 생명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자각해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미문의 민중 철학 운동이며 대교육 운동이었다. 교학시험이 실시된 날 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회본부에서 야마다이라 주헤이 교학부장에게 말했다. 전국의 채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순조롭습니다. 신이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수험자들 모두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전원 합격시켜주고 싶은데 그것은 안 됩니다. 야마다이라는 힘주어 대답했다. 신이치는 무의식 중에 웃음이 나왔다. 당연하지요. 이건 시험이니까. 단지 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부인부가 학회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어서를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느긋하게 공부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울고 청소나 식사 준비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어서를 펼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불도수행이니까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시험 결과로 낙담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마다이라는 그 말에 감동했다. 자신은 채점 집계의 숫자에만 신경 쓰고 있었으나 야마모토 회장은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을, 동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5일 밤부터 시작된 시험 채점은 8일이 되자 모두 끝났다. 승격시험의 합격자는 이후 제2차 시험인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간사이 본부에서 8일에 정리된 채점 결과를 보았다. 지금까지의 교학시험에 비해 모두 평균 점수도 높았다. 그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항상 호소해왔던 교학 연찬이 크게 결실을 맺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신이치는 권력의 맞선과 격렬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 저 오사카 사건의 재판이 드디어 큰 고비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1957년 4월에 실시된 오사카 지방구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도쿄에서 온 일부 회원이 빚은 매수 사건과 열성이 지나친 몇몇 동지들이 호별 방문을 하다 체포당한 것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던 신씨에게도 그 혐의가 씌워져 그해 7월 3일부터 15일간에 걸친 구류되었던 것이다. 또 매수 사건을 일으켜 체포된 주모자들이 당시 이사장이었던 고니시 다케오의 허가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여 고니시도 체포되었다. 이 오사카 사건에서 학회 선거 위반을 계기로 새로운 민중 세력인 창가계 대두를 분쇄하겠다는 권력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취조 단계에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선거 위반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위반을 신이치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꾸며내기 위해 검사는 신이치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다 조세이 회장을 체포하겠다는 말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신이치가 체포된 것은 도다가 서거하기 9개월 전이었다. 당시 도다의 몸은 이미 너무나 쇠약해져 체포는 죽음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신이치는 고뇌한 끝에 일단 자기 한 사람으로서 죄를 뒤집어쓰고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하겠노라고 결의했다. 재판은 1957년 10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이치의 매수에 대한 용의는 벗겨져 있었다. 그리고 1961년 2월 말 매수 혐의를 받던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에게 판결이 내려졌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고니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대해 검찰의 공소는 없었지만 검찰은 회장인 신이치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쓰고 유죄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 같다. 3월 6일, 7일, 8일에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렸다. 그동안 신이치는 변호인단과 협의를 했다. 그때 변호사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야마모토 씨,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체포된 멤버의 검사 조사에도 당신의 지시로 선거 위반을 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도 검사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유죄를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이치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말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째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진실을 밝혀 무죄를 쟁취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검찰은 교묘하게 증언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엎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유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의 행포가 허용되어 버리면 정의도 인권도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단연코 무죄를 쟁취해 보이겠습니다. 신이치는 변호사의 말에 고립무원을 느끼고 있었다. 오사카 사건의 재판은 항상 신이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인 자신이 무고한 죄로
복역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변호사조차도 그것을 각오하라고 말하고 있다. 신씨는 동지들이 슬퍼할 것을 생각하자 참을 수 없이 괴로웠다. 그러나 신씨는 생각했다. 광선유포의 머나먼 도정을 생각하면 이런 일 정도는 아직 소난에 불과하다. 춘남과 같은 것이다. 미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광선유포를 향해 결정한 일념에서 바라는 신씨의 열렬한 생명력은 그 고난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동지를 위한 격려의 투혼을 불태워가게 했던 것이다. 신씨는 오사카에 체제하고 있던 3월 7일 밤 나카노시마의 중앙공회당에서 열린 간사이 남자부 간부회와 오타테 회관에서 열린 간사이 여자부 간부회에 참석했다. 또한 다음날 8일 밤에는 오사카시 중앙체육관에서 열린 간사이 세계 총지부 합동간부회에도 참석했다. 이 합동간부회에서는 간사이의 음악대 고적대가 처음으로 정식 출장하여 연주를 피로했다. 야마모토 회장이 등단했을 때에는 이미 많은 간부들이 지도를 계속한 후였으며 개회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해 있었다. 신씨는 말했다.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보다도 내가 학회가 지휘를 하겠습니다. 신이치와 고락을 함께하며 싸워온 간사이 동지들이다. 많은 말은 필요 없었다. 또한 하나의 행동이 1만 마디 말보다 나은 격려가 되기도 한다. 약진의 해이니 약진의 노래로 합시다. 신씨는 부채를 손에 들고 음악대 고적대가 연주하는 웅장한 음위를 타고 춤추듯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유연하게 흐르는 듯하고 또 크고 당당한 독수리가 나래를 치는 것 같았다. 그는 간사이여 힘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지휘해갔다. 모두가 손뼉을 치며 목청껏 합창했다. 지휘가 끝나자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박수는 언제까지나 그치지 않았다. 신씨는 회장의 동지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더욱더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또다시 신씨의 지휘가 시작되었다. 앞에 했던 지휘보다도 더 한층 힘차고 씩씩했다. 그 모습이 참석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눈시울을 적시는 부인부도 있었다.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는 젊은이도 있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몸이 흔들릴 만큼 크게 손뼉을 치는 장년부도 있었다. 신씨의 마음과 벗의 마음이 주의를 통해 하나로 녹아 감동과 환희의 열창이 되어 체육관 내에 메아리쳤다. 학회가 지휘를 마치자 야마모토 신씨는 깊은 피로를 느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간사이는 내가 전혼을 담아 투쟁하여 구축한 상승의 성입니다. 나의 청춘의 긍지가 있는 대지입니다. 부디 간사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광선유포의 황금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또 만납시다. 간사이의 극히 일부의 간부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지금 신씨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신이치의 생명에서 바라는 기백이 넘치는 지휘와 외침은 동지들의 마음을 세차게 뒤흔들었다. 이해 3월 16일 청년부의 제1회 음악제가 개최되었다. 1958년 이날 청본산에서 도다조세일을 맞이하여 광선유포의 기념식전을 거행한 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때 도다는 병든 몸을 무르쓴 채 신씨가 진심을 다해 만든 거가를 타고 모두의 앞에 모습을 나타내어 신씨를 비롯한 후계 청년들에게 광선유포에 대한 일체의 후사를 기탁했던 것이다. 음악제는 오후 8시부터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을 맞이하여 도쿄의 세타가야 구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도다가 좋아했던 안개킨 가와 나카지마 출신의 노래, 동지의 노래 등을 음악대가 연주했다. 그리고 고적대의 러시아 민요, 카추샤 등의 연주에 이어 남자부 합창단이 소란부시, 일본 민요를, 여자부 합창단이 이탈리아 민요 시골처녀 등을 합창했다. 그리고 음악대의 고적대와 함께 남녀 합창단에 의한 합동 연주가 행해지고 범고래의 노래 등이 피로된 후 전원이 성낙추풍 오장원을 대합창했다. 성낙추풍 오장원의 노래는
도다가 각별히 좋아했던 곡으로 야오야마 장례식장에서 도다의 학회장을 치를 때 장송곡으로 부른 노래이다. 신씨는 연주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다와 새긴 그리운 추억이 떠올라 갑자기 뜨거운 감개가 복받쳐 오르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그 후 동양 강포를 향한 제1보를 새기다라는 제목으로 신이치 일행의 아시아 방문이 칼라 슬라이드로 상영되었다. 부타가야에서 동양 강포의 비석 등을 매납하는 장면이 나오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휩싸였다. 그 영상은 3.169의 맹세를 완수하려는 사제정신의 각인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야마모토 신이치의 인사 차례였다. 신이치는 출연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진실한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종교, 위대한 생명 철학을 그 근저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회 사명에 대해 언급해갔다. 지금 세계를 지도해야 할 대국은 강대한 무력과 권력을 가시하면서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민주화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진실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무력이나 권력이 아닌 전민족 전 인류의 평등을 설한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 천리로서 실제로 인간 공화의 모습을 실현해 온 것이 창가학회입니다. 창가학회뿐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도 세계 평화도 이 불법 사상과 학회라는 인간의 연대가 확대되는 속에서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1958년 3월 16일은 도다 선생님이 광선유포는 이렇게 해가라고 하는 모의 시험의 의미를 담아 광포의 방정식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그날 오기로 약속했던 정치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선생님은 한나라의 수상도 서민도 어번전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묘법의 빛을 받아갈 수 있는 광선유포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식전이 끝나고 상경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싸우지 않겠는가? 그 의미는 한없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민중을 구해가는 싸움, 그릇된 종교와 투쟁하는 싸움, 부당한 권력과 투쟁하는 싸움, 자기 자신과 투쟁하는 싸움 등 일체를 포함한 도다 선생님의 말씀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세약해진 몸이었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의연하게 말씀하셨던 우리 모두 싸우지 않겠는가 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광선유포를 향해 싸워가리라고 나는 그때 다시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혼의 외침이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 광선유포의 그날까지 단연코 싸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이치가 한 이날의 인사는 세이쿄신문에 게재되었고 이것을 본 전국의 회원은 결연히 분기했다. 우리 모두 싸우지 않겠는가? 라는 말은 동지의 신조로 되었다. 이 무렵 학회원에 대한 부당한 따돌림이 각지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효고현의 아오카키초의 어느 산간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신사의 관리당번을 매년 순서대로 맡는 것이 관습이었다. 관리당번이었던 신사를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청소나 건물의 수리 외에 꽃을 공양하기도 하고 참배를 하는 일 등이 그 임무였다. 약 60세대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지역에는 다스다 하루오라고 하는 학회의 조장을 비롯해 몇 세대의 학회원이 살고 있었다. 이때는 다스다의 집이 관리당번 차례로 되었으나 다스다는 신사에 대한 봉사나 참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조에서 납득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다른 학회원도 마찬가지였다. 1월에 실시된 마을총회에서 다스다는 말했다.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까? 저는 다른 행사에서 기꺼이 협력하겠지만 관리당번 같은 종교적인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학회의 절복이 급속대로 전진되고 있기도 하여 신사와 관련이 깊은 마을의 임원들은 학회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마침내 학회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마을의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 임시총회에서 마을에 규약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침묵을 위한 순번대로 신사의 행사 담당자가 되는 것을 규약에 포함시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마을 주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모두 잃게 된다는 내용을 규약에 명기하였다. 그 후 이번에는 학회원도 참가시켜 총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마을의 책임자는 학회원에게 신사의 행사에 대한 참가를 촉구하는 한편 학회를 그만두도록 압박했다. 그러나 동지들의 결의는 단호했다.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 모두 당당하게 대답했다. 다음날 학회원의 집으로 마을의 수도위원이 찾아왔다. 가족이 나와보니 수도위원들이 집 앞에 있는 간이수도의 수도관을 잠그고 수도관 개폐기 속으로 붉은 흙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못하는 거야? 마을의 규약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수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마을의 수도이니까. 수도관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흙 속으로 파묻혀버렸다. 동지의 눈에 분한 눈물이 흘렀다. 또한 마을 행사 등의 연락용으로 사용되던 유선방송 설비도 제거되었다. 공동 소유인 산림에 대한 권리도 박탈당하고 말았다. 수도가 끊긴 학회원은 물지개를 지고 강까지 가서 물을 기르와 그것을 마시며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따돌림도 시작되었다. 아오카키 초라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학회원에 대한 집단 따돌림 사건은 헌법에 보장된 신교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임에 명백하다. 그러나 다스타 하루오를 비롯한 마을의 학회원은 법적인 지식에는 어두워 어떠한 대항책도 강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하며 격려했다. 대성이께서는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난을 만난다고 심득해서 갖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신심이 진짜라는 증거이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호소해온 교학 연찬이 신심의 확신을 깊게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알게 된 학회 본부에서는 즉시 오사카의 간부를 현으로 파견했다. 동지를 격려하는 한편 인권옹호위원회 등을 찾아가 교섭에 임했다. 학회원에 대한 이러한 처사의 위법성은 누가 보아도 명확했다. 조사하러 온 인권옹호위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마을의 임원을 찾아가 당장 수도의 급수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 이상 학회원을 괴롭히게 되면 자기들이 불리한 처지에 몰릴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동장과 임원들은 학회원에게 마을 주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오가키초의 집단 따돌림 사건이 일단 결말이 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일 정도 후의 일이었다. 동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동사무실에서 학회원에게 사죄, 주민으로서 갖는 권리의 회복을 인정하고 화해한다는 식의 형태가 취해졌다. 그러나 그 후에도 따돌림은 계속되었다. 잡화점을 경영하는 다스타 하루오의 집에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물건을 사러 오지 않게 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싶지만 마을의 높은 사람들이 귀찮게 해서 다소오는 부득이 행상을 다녀야만 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의기양양했다. 아오카키초에서의 폭언은 이전보다 더 늘어갔다. 학회원의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은 법률에 비춰보더라도 명확했으며 그 명랑함을 잃지 않는 동지의 모습에 모두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효고현에 있는 산다시의 어느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1월 초 정토 진종의 사원에서 보온강이 행해지자 그 비용이 각 가정으로 할당되었다. 그것은 지역의 관례였다. 그러나 후쿠다 다미토라는 학회 청년이 그 비용의 지불을 거부했던 것이다. 지역의 60여 세대 중 학회원은 겨우 1세대뿐이었다. 후쿠다 다미토의 입회는 1959년 3월이었다. 그는 오사카의 도요나카에 나와 있었으나 다음해 4월 강선유포에 대한 사명을 불태우며 고향인 산다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하자 후쿠다도 그 지역에서 절복으로 일어섰다. 그러나 구습이 깊은 그 고장의 깊은 탓인지 그러한 후쿠다의 절복 활동이 학회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나 중에 할당된 절의 행사 비용 지불을 거부했던 것이다. 후쿠다는 자신이 믿지도 않는 종파의 절에서 하는 종교 행사에 돈을 내야만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후쿠다의 아버지는 이미 입회했으나 예전에 그 절의 단가 총대표도 했던 만큼 마을 사람들의 반향은 예상외로 컸다. 총대표도 했던 만큼. 그러나 후쿠다는 오히려 이 기회에 더욱 마을 사람들을 절복하여 종교에도 정사가 있다는 것을 호소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오사카 조직의 남자부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20명 정도의 멤버가 기꺼이 와주었다. 그리고 안면도 없는 집을 방문하며 집집마다 절복하러 다녔다. 마지막에는 승리의 함성과 함께 하케가를 부르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1961년 1월 중순의 일이었다. 청년들은 의기충전해 있었지만 약간은 상식이 결여된 자기만족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것이다. 밤이 되자 마을 전체에서 후쿠다의 집으로 항의가 새도 격노하며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사원 행사의 비용을 거부한 후쿠다에 대해 마을 사람들의 심한 비난이 들끓게 되었다. 마을의 동장은 후쿠다에게 절의 행사 비용을 내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앞으로 절이나 신사의 비용은 일체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동장은 지역 임원회를 열어 마을 주민이 결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있을 경우 마을 주민이 갖는 모든 권리와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기한 규약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작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2월 22일에는 마을의 임시총회를 개최 그 규약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마을의 임원들은 총회 개최를 알리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퍼뜨리고 다녔다. 이번 총회에서 후쿠다의 집을 따돌리는 거야. 그것을 위한 규약을 결정할 테니 도장을 잊지 말도록 하게. 후쿠다가 정시의 총회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일제히 후쿠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갑고 매서운 눈초리였다. 총회가 시작되었다. 동장은 처음에 대한 다른 안건에 대해서 말한 다음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쿠다 씨가 오사카에서 들어와 이 마을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하고부터 이제까지 아무런 풍파도 없었던 마을의 평화가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절의 보온강 비용을 모두가 조금씩 내는 것은 이 마을의 전통이며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쿠다 씨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하케온이 집단으로 찾아와서 신심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마을 주민의 통제를 위해서 절의 행사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등 마을의 관례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을의 공유재산권을 박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마을의 규약으로 정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성이 터졌다. 몇 사람이 또 힘차게 발언했다. 후쿠다 다미토에 대한 규탄이 시작되었다. 먼저 한 장년의 남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후쿠다 씨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창가케 따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것은 곧 없어지고 만다. 그리고 된다면 죽을 때 누구에게 장례를 부탁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저를 소중히 해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는 마을의 공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 옳소. 마을 주민들은 더욱더 격노했다.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는 마을의 수도 공급도 중지해야 한다. 학회를 그만두지 않으면 마을의 길도 다니지 말라. 아이들 놀이터도 사용할 수 없다. 이미 협박이라고 해도 좋았다. 모두의 발언이 대충 끝나자 동장이 말했다. 후쿠다 씨 반론이 있으면 하시오. 후쿠다가 일어섰다. 일제히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은 헌법 위반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이런 짓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의 비용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후쿠다가 이야기를 마치자 동장이 말했다.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든 규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동장은 새로운 규약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의 협의 결정 사항 중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마을 전체의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합의 규약을 제정하겠습니다. 1. 마을 자치단체의 협의에서 결정된 모든 공동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마을의 재산 및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마을의 협의로 결정된 모든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마을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약을 위반하는 자는 위반했다고 인정한 일시로부터 만 1년 동안 마을의 일원으로 가지는 자격을 상실하게 한다. 그리고 이 신규약의 의결로 옮겨졌다. 후쿠다 다미토 외에 또 한 사람이 반대했을 뿐 나머지는 전원이 찬성했다. 신규약에 모두가 서명, 날인했다. 동장은 말했다. 이것으로 다수결에 의해 가결되었습니다. 이 규약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다. 헌법에 반하여 신교의 자유도 인권도 빼앗은 마을의 규약이 성립되고 만 것이다. 총회장을 뒤로하고 후쿠다의 등 뒤로 조소가 쏟아졌다. 후쿠다는 가슴 깊숙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런 일이 허용되어도 좋단 말인가. 일본은 법치국가다. 인권이 짓밟히도록 놔둘까 보냐. 나는 싸우겠다. 단연코 싸워보이겠다. 절대로 질 수 없다. 후쿠다는 간사이 간부들과 연계를 취하고 현지의 산다 경찰서의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동장을 고소했다. 또 법무국에서 마을의 규약에 헌법 위반의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조사를 요청했다. 법무국은 그 조사를 개시하여 동장에게 마을의 규약을 파기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마을의 임원들과 밀접한 연계가 있었던 탓인지 아무리 사정을 호소해도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또 권고를 받고서도 마을의 임원들은 생각을 고치려 하지 않았으며 임원 중 한 사람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했다. 헌법 위반이든 아니든 마을의 일은 마을의 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다. 후쿠다의 가족에게는 갖가지 압력이 뒤따랐다. 후쿠다 다미토의 마을은 죽세공이 특산품으로 그의 집에서도 대나무 바구니 등을 만들고 있었지만 도매상은 그것을 인수하지 않았다. 도매상은 당시 절의 당가 총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나마 후쿠다가 일하러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은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있었다. 그런 그에게 3월 16일에 우리 모두 싸우지 않겠는가라는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는 큰 용기와 힘이 되었다. 드디어 마가 다투어 일어난 것이다. 신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건은 동장 등이 마을의 규약을 파기하고 후쿠다가 고소를 취하하여 화해하기까지 실로 약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와 같은 사건은 효고현뿐만 아니었다. 미에현의 구마노시에 있는 어느 어촌에서도 역시 같은 시기에 학현 13세대가 그 마을의 산신제 행사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을의 의결로서 공유림 등의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구마모토 현의 아소군 오구니마치와 군마현의 안나카시에서는 신사의 행사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회원에게 농업에 필요한 공동기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따돌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 중에는 신사에 대한 기부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신사제를 지낼 때 학회원이 운영하는 가게에 신의를 안치한 가마를 난입시키는 자들도 있었다. 신사제를 이용한 악질적인 집단 폭력이라고 할 것이다. 각 지역에서의 행사는 축제의 경우 요즘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엷어진 채 문화적, 사회적인 간습으로 되어 그 지역의 침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축제 등도 신앙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곧 방법이 될 이유는 없다. 그런데 각지에서 일어난 집단 따돌림의 경우를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나 강한 행사에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참가시키려는 것에 대해 동지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학회원이 됨에 따라 신교의 자유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원래 대화한 끝에 절복되어 입회하는 것 자체는 신교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스스로의 의지로서 종교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자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집단 따돌림 사건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일 이상으로 괴로웠다. 신이치는 격려의 글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로 격려의 손길을 보냈다. 또 최고 간부를 비롯해 각지의 간부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응원해 갈 것을 지시했다. 신이치는 아무런 제도 없이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동지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의 법리에 비춰보았을 때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새로운 홍법의 파도가 확대되어 일본의 광선유포는 비약적으로 확산되었다. 학회원을 따돌리는 이유가 된 원인은 모두 사원이나 신사의 행사에 대한 불참과 기부의 거부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진짜 이유는 각 지역에서 본격적인 절복이 시작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회의 포교가 진전됨에 따라 기성종파의 사원과 신사는 당가와 시족신을 모시는 사람들을 학회원에 빼앗겨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사원이나 신사에 연관되어 있는 지역의 유력자들은 학회원들이 늘어나면 지역의 질서가 문란해져서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지는 않을까 착각하여 학회원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타 종교나 일부 매스컴의 선전으로 학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성인께서는 대난이 없으면 법화경의 행자가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난이 없으면 진정한 신심이 아니다. 광선유포가 진전되면 반드시 폭풍우가 다투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히 폭풍우는 불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아직 본격적인 폭풍우라고 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신이치는 느끼고 있었다. 신이치는 난이 옴을 가지고 안락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라는 어서의 구절을 상기했다. 그리고 모든 동지들이 어떠한 대난에도 용약환희하며 맞서갈 수 있도록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육성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이 집단 따돌림 사건을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약으로 포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와 인권 감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일본에는 토속적인 시족 신앙이 있어 지역의 공동체와 종교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에도 시대에 접어들자 막부의 종교 정책에 따라 사단 제도가 만들어져 사원이 민중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사원이 하는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본래 인간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갔다. 또한 메이지 시대 이래 신사 신도가 사실상 국효화됨에 따라 신사는 물론이고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종속의식은 더욱 강해졌다. 지역의 사원이나 신사에 따르지 않으면 제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인의 의식 경향은 말하자면 정치와 종교가 일체가 되어 민중을 지배해왔던 일본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전쟁 후 일본 헌법에 의해 신교의 자유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인정되었다 해도 국민의 의식은 구습에 얽매인 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예로부터 내려온 습관이라는 것만으로 지역의 사원이나 신사를 숭배하고 기부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전 지역 주민의 의무인 양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도 무비판적으로 공동체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구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개인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제도가 바뀌어도 정신적으로는 집단의 예속을 면할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인에게는 개인의 자립 기반으로 되는 철학이 없었다. 본래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종교인데 일본의 경우 종교가 마을이라는 공동체나 가정의 종교로서 존재해왔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뿌리낼 수 있는 종교로는 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일본인은 사원이나 신사의 종교 행사에는 참가하더라도
그 종교의 교의 등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낮다. 이것도 종교를 자신의 삶과 분리하여 마을이나 집안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 할 것이다. 만약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로 종교를 믿으려 한다면 가르침에 대한 정사 등의 내실을 탐구하고 검증해 가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때문에 일본인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딘지 모르게 부끄러워하면서 집안의 종교를 말한다든지 혹은 무교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서 구미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자신이 믿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종교는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근본이며 신념의 골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에 대한 일본인의 이러한 자세는 세계인의 상식에서 본다면 매우 이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속에서 니시란 불법은 개인의 정신에 깊이 내재화해 갔다. 그리고 동지들은 개인의 존엄성에 눈뜨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하며 주장해 왔다. 말하자면 학현을 따돌리는 일련의 집단 따돌림 사건은 민중이라는 대지에 싹튼 민주의 맹아에 대해 개인을 메모시켜왔던 구습이 가한 억압이었다. 참의원 의원이었던 세키 히사오 이사는 각 지역의 이러한 집단 따돌림 사건을 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불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성운대로의 법문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세키 하사오는 정치가의 양심상으로도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법치국가에서 믿는 종교 때문에 인간이 차별당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었다. 더구나 각지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의 상황은 사건의 내용과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생명에도 관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세키 히사오는 생각했다. 이것을 방치해두면 신교의 자유는 사라지고 만다. 또 인권을 지킬 수도 없다. 인권을 위해 싸워야만 진정한 정치이다. 더구나 이것은 단지 학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종교인의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아니 종교인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허용하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차별을 방치해둔다면 일본이라는 국가의 미래에 크나큰 화근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해가는 것이 정치가의 의무이다. 세키 히사오는 학회가 추천한 다른 참의원 의원들과도 상의하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세키 히사오는 3월 23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을 했다. 거기에서 해외 이주나 보육소,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함과 동시에 이러한 집단 따돌림 사건을 거론 관계 장관들에게 질문해 갔다. 최근 각지에서 신사나 불각에 대한 기부로 인하여 집단 따돌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는 경신숭조라는 미명 아래에 제사의식 등의 경우에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집단 따돌림을 한다든지 혹은 신의를 모신 가마를 난입시키는 등 악질적인 폭력 사건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 답변을 위해 일어선 사람은 자치부 장관이었다. 신사와 불각 혹은 축제 등의 즈음에서 기부 행사가 일본의 간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화기애애하게 행한다면 굳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행사가 강제적이었다거나 기부하지 않으면 신의를 모신 가마를 쥐고 뛰어드는 따위의 폭력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종래에도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엄중히 단속해 가겠습니다.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세키 히사오는 질문을 계속했다. 기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상 신념의 차이라든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부를 강제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법률 위반이 명백합니다. 당연히 경찰이 조사를 착수하여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호소에도 경찰관은 소극적인 점이 많습니다. 어떤 경찰서에서는 기부는 성의 문제이니까 기부를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경찰관 본연의 자세로는 이렇게 해도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부 장관이 대답했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만 앞으로는 엄중히 단속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키 이사오는 수도까지 끊어버린 효고현의 아오가키 초에 예와 마을의 공유림 등의 재산권을 박탈한 미에현 구마노 씨의 예를 들면서 얼마나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이 구마노 씨의 경우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일주일이나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경찰서로 갔더니 서장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법무국 인권옹호위원회 일이니까 법무국의 요청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 사건은 헌법 20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와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법 제222조에 정해진 협박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부 장관은 귀찮다는 듯 일어서더니 눈을 껌뻑거리며 말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중히 단속하여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급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왕왕 복잡한 원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경찰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도 깊이 고려해서 판단하고 처리해 가겠습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이었다.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으면 집단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단 따돌림을 하게 되면 헌법에 저촉되는 일이며 형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점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장관은 세키 히사오가 꼽은 집단 따돌림 사례는 위법이며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확실히 말했다. 세키 히사오는 다시 경찰청 보훈국장의 견해도 물었다. 보안국장은 신중히 말을 골라가며 답변했다. 각각의 경우를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세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대체적으로 형법 222조의 협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키 히사오의 질문은 마침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사제나 절의 수리 등에 대한 기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이 있었을 경우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질문하신 집단 따돌림의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먼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고소를 접수하고도 전혀 단속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경찰관으로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키 히사오는 예리하게 추궁해 갔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러한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사해보니 경찰관이 마을 임원들과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술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마을 유지들에게 집단 따돌림에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유지들과 서로 짜고 피해 신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정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엄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학현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위법 행위이고 고소가 있으면 경찰은 즉시 단속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구습이 깊은 지역에서는 이제까지 그런 당연한 일이 행해지기는커녕 현재 유지들과 경찰이 서로 짜는 등 학현은 부당한 차별을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키 히사오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한 이후 경찰도 학현의 고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단속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현에 대한 유형무형의 압력이나 차별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외에도 각지에서 학현에 대한 짓궂은 행동이나 음험한 집단 따돌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정법 정의이기 때문에 다투어 일어나는 경전에 설해진 삼류의 강적 중에서 속증 증상만과 투쟁하는 싸움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동지는 신심으로 견디며 신심으로 굳세게 싸웠다. 야마토 신시도 각지의 동지들로부터 종종 그러한 보고를 받는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신시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기나긴 인생에서 보면 그런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히려 신심의 최고 추억이 됩니다. 불법은 승부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코 비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밝게 그리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옥사하셨다. 도다 선생님은 전쟁 중에 2년간이나 투옥되셨다. 그것에 비하면 집단 따돌림 정도는 모기에게 물린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은 넘쳐 흐르는 공덕으로 행복하게 된 여러분의 가족과 빛나는 인격의 여러분을 보게 되면 마침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신씨는 동정은 일시적인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동지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신심으로 일어서는 것이다. 거기에 비로소 영원한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춘남 73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시건이었습니다.